폰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자, 파일 하나 필요하겠죠. 자, HTML 파일에다가 컨텐트에다가 또 목차 만들게요. 자, 서체와 관련된 아이들은 CSS입니다. 그러니 CSS 항목에다가 밑에 자,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li 태그를 이용해서 안에 a 태그를 쓸 거고요. 자, 관련된 링크는 fonts.html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01로 쓸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폰트 사용에 대한 정의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 생성하고 결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생성하고 우리는 기본 문법을 똑같이 작성을 할 거고요. 자, 똑같이 작성을 할 것이고, 이제는 CSS를 그냥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라 변수와 커먼과 뭐 리셋들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내용 바로 이전에다가 씁니다. 링크 태그로. 일반적이었다면 사실은 CSS 안에 베이스 안에서 베리에이블을 먼저 불러오시는 게 맞는데 이미 저는 이 베리에이블 자체는 어디에 리셋해서 첫 줄에다가 불러오는 걸 이미 작성을 했습니다. 이미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냥 리셋만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커먼 이렇게 순서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필요하시다면 폰트 어썸도 불러와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폰트 어썸은 지난번에 폰트 쪽에다가 폰트 어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었던 거고요. 그 아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전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CSS 이전에 먼저 언어를 설정한다, 말 그대로 폰트에 관련된 걸 설정한다 라고 해서 먼저 불러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자, 기본 내용이 이렇게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HTML에다가 탁기 내용을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h2에다가 자, 폰트 기초 이해하기 라고 쓸 거고요. 자, 내용상으로는 꽤 많은 내용들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제가 해볼 거기 때문에 자, 이곳에다가는 리스트로 써보겠습니다. 또 뭐 구분은 좀 해줘야겠죠. 클래스 파트 하나 할게요. 자, 클래스 파트 하나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 자, 기초 폰트 정리 부분을 UL 안에 li로 자, 몇 개 정도 해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일단 10개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사용되는 서체의 굵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기울기를 먼저 할게요. 바꿀게요. 기울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굵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서체의 크기, 사이즈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라인 헤이트, 행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자, 행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명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자, BR 태그로 하나 써서, 자, 행간에 대해 정의하고,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는 기능이라고 익혀보자. 자, 이렇게 3줄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서체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 건데요. 종류 2. 영어와 종류 중에 영문과 그 다음에 한글이 섞여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쭈루룩.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빠진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네. 웹 폰트를 사용할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웹 폰트라는 게 뭔지 한번 더 확인해보고 써봐야겠죠. 자, 방법으로 굵기 1, 굵기 2, 굵기 3 이렇게 해서 각각 스팬으로 감쌀게요. 자, 스팬으로 이렇게 하나씩 감싸겠습니다. 자, 굵기를 잡을 수도 있고 사실은 다른 걸 잡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서체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자,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자, 들여쓰기, 글씨 들여쓰기 한번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글자의 사이 간격, 흔히 말하는 자간, 그리고 글자의 단어 간격이라고 말하는 어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생각대로 조금 양이 모자르긴 하는군요. 자, 일단 이 정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의 결과물은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리셋 CSS와 커먼 CSS를 약간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모양이 다르게 펼쳐져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 한쪽에 쏠려 있고 글씨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전에 글씨에 대한 색깔을 이렇게 연하게 할 건 아닌데 제가 보여드린 상황에서 변수 부분을 글씨 색깔을 조금 연하게 바꿔놨죠. 그래서 변경된 것 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꾸면 파란색으로 되죠. 그럼 익스플로러는 잘 되고 있느냐? 변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셋에서 정의된 어떤 컬러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자, 네, 이거 익스플로러고요. 얘는 서포트를 해서 지원 여부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브라우저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겸사 띄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셨다면은 이제 CSS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쭉 우리가 써야 될 라인은 폰트. 자, 01 얘기했죠? 자, 열어주고 자,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책 색깔은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뭘로 할까요? 333으로 그냥 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클래스 파트 1 해가지고 클래스 파트를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가로값에 대해서는 자, 크게 하진 않고 그냥 800 픽셀 정도만 할 거고요. 높이 값에 대해서는 오토로 줄 거고, 자, 특별한 거 없이. 자, 여기다가 패딩은 15 픽셀 정도로 주겠습니다. 16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는 F7A라고 쓰겠습니다. 색깔 나왔죠? 별로 안 보이는군요. 자, 그냥 FCD로 하겠습니다. 네, 연하게. 자, 오른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용도로 쓰시면 되고, 그냥 박스 사이즈는 안 썼어요. 즉, 실제로는 832가 되겠죠. 자, 내용 점검하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클래스 파트 1 안에 들어있는 자, UL은 가로값 그냥 100%의 높이값 오토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예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자, li에 퍼스트 차일드에 대해서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퍼스트라고 안 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nth child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일단 우리는 단순하게 li만 써버리면 조금 그러니까 HTML에다가 하나를 더 달아주겠습니다. 자, 파트라고 썼지만 폰트 01이라고 클래스 네임을 하나 더 달아줄게요. 폰트 01이라고 하나 더 달아서 이곳에 왜냐면 몇 개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이밍을 바꿀게요. 자, 그러면서 폰트 01 안에 들어있는 UL에다가 리스트 스타일을 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 이렇게 달아주시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li까지 처리했죠? 이렇게 달아주시면
1, 2, 3, 4, 5, 6, 7, 8, 9라고 숫자가 뜨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조금 패딩 더 줄게요. 보이게. 자, 리셋해서 없앴지만 필요할 때 다시 꺼내는 방법. 그리고 유예로 했지만 사실은 순서가 없는 아이기 때문에 처리했지만 보기 좋게 1, 2, 3, 4, 5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럼 서체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폰트 스타일은 기울기를 설정하는 것으로, 속성은 기울여라 라는 뜻으로 이탈릭과 기본형은 노멀이 있고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오블릭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오블릭은 생각보다 쓰이질 않아요. 이건 뭐냐면 디자이너가 만든 성향을 가지고 기울이기를 있다면 그걸 써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쓰고요. 그냥 이탈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자, 폰트 스타일 해가지고 노멀이라고 쓰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자, 여기다가 이탈릭이라고 쓰는 순간 글자는 기울어지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네, 폰트 스타일은 기울기입니다. 자, 두 번째, 폰트 웨이트입니다. 자, 굵기를 설정하는 것으로, 자, 기본 노멀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를 흔히 400이라는 수치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얇다 라는 뜻으로 라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300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 굵기 볼드라고 하는 수치를 가진 게 있는데, 얘는 보편적으로 한 600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아셔도 되긴 하겠지만 300, 400, 600이라는 수치를 보시면 더 가는 것도 있고 더 굵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흔히 말하는 볼더라고 해서 한 800 정도, 그 다음에 블랙이라 그래서 흔히 한 900 정도, 이렇게 굵기로 수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디자이너가 이렇게 각각의 굵기를 지정해줘야지만, 만들어줘야지만 그 서체의 굵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지만, 자, 실제로는 노멀과 볼드 정도만 가지며, 거의 한 요정도 두 개만 가지고 있고요. 좀 더 하면 이제 라이트 정도 쓰죠. 자, 이것만 가지며 서체 디자인이 굵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즉, 없으면 못 만들어요. 자, 해볼게요. 폰트 웨이트라고 쓰고요. 제가 여기다가, 자, 요거죠. 자, 노멀이라고 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아이들과 굵기가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여기다가 제가 라이트 써봅니다. 가늘어지지 않네요. ER도 있네요. 라이터 가늘어졌네요. 그럼 더 가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있어요. 그럼 써주죠 뭐. 라이터, 얘는 한 200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더 얇은 것도 있느냐? 씬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씬도 있어요. 근데 안 돌아오죠.
그럼 이건 뭐예요? 얘네보다 더 덜 하다는 얘기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안 만들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볼드 있느냐? 있습니다. 굵어졌죠? 볼 더 써볼게요. 그대로죠. 변하지 않아요. 왜? 볼더라고는 기본적인 굵은 서체보다 더 굵은 서체를 디자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체 디자이너가. 그럼 블랙은 나타나지 않아요. 얘보다 훨씬 더 굵은 게 블랙인데 없다는 얘기니까. 안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 과거에는 이렇게 표기를 많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기 가로 안에 써있는 숫자로 쓰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00이라고 써도 되고요. 가장 근접한 나이를 씁니다. 만약에 그 다음 게 노멀에 가까운지 어디에 가까운지 확인해서 그 굵기를 또 쓰는 거고. 300, 400 갑자기 굵어졌죠? 500, 600 굵어졌죠? 또 더 700, 800 그리고 900 보면 가는 거 기본 굵은 거 3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서체 무슨 서체인지 모르겠지만 이 서체를 만든 회사나 디자이너들은 딱 3가지 굵기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굵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또는 수치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치를 좀 더 권장을 하는 이유가 어떤 회사는 라이트로 쓰고 어떤 회사는 씬으로 쓰고 어떤 회사는 뭐라더라? 하여튼 울트라 무슨 씬으로 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로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타일, 기울기, 웨이트, 굵기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폰트 01에 들어가는 li에 nth 차일드 3 하고요. 폰트 사이즈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말 그대로 글씨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0 썼을 때는 말 그대로 글씨가 작게 돼서 안 보이게 되는 거. 10 당연히 변화 없죠. 단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즈를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단위, 아직 디테일하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픽셀뿐이 아니라 포인트라는 단위도 있고요. 이 m이라고 하는 단위도 존재하고요. 엄청 커지죠. 자, 있고요. REM이라고 하는 단위도 있고요. PC라고 하는 단위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 VW라고 하는 단위도 있고요. 또 VH라고 하는 단위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단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알려드릴 건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단위를 써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을 입력을 해줘야지만 그 기능이 먹더라. 네. 그리고 가장 기본형은 16픽셀이자 100%이더라. 자,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예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죠. 문서 프로그램. 자, 여기다가 자, 글씨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뭐 이상한 글 써놨어요. 자, 이때 위에 있는 글자하고 아래에 있는 글자 사이가 좀 넓은 편이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조절을 하잖아요. 어디서? 요런 데서 그쵸? 주간격이라 그래가지고 얘를 조절을 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100%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작성한 글자 크기 기준으로 하나의 글자의 높이만큼 만들어서 그 사이 간격을 사실은 뭐 한다는 얘기다? 없애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 글자의 줄 간격을 글자만큼 주어라.
그럼 여기다 제가 110%를 하라는 얘기는 20포인트니까 22포인트를 써서, 그쵸? 요 10분의 1 정도 크기만큼 살짝 내려와서 글자를 쓰게 해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약간 뜨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띄우면 30%만큼 띄워라, 뭐 20%만큼 띄워라, 10%만큼 띄워라 조절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첫 줄은 어떻게 돼요? 첫 줄은 전혀 움직이지 않죠. 첫 줄에서 밑으로만 간격을 계속 벌리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레딩이라 그래요. 이 아이는 레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첫 줄이 이거 없다고 칠게요. 그냥 없다고 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조절하면 첫 줄은 자, 어떻게 돼요? 첫 줄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거 첫 줄 없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자, 맨 위에 줄 이거는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반갑습니다, 이 첫 줄을 같이 뭐가 됩니까? 아이고, 같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맨 위에 것까지. 이해 갔죠? 자, 이런 상태는 뭐라 하냐? 라인 헤이트라고 그래요. 이걸 라인 헤이트라고 그래요. 자, 구분 좀 잘 보셔야 돼요. 레딩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첫 줄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흔히 라인 헤이트라고 하는 이 표시는 이 첫 줄까지 어떻게 된다? 위와 아래 간격을 조절한다. 흔히 말해서 120%라는 높이값을 가지면, 주간격을 가지면 위에 10%, 아래 10%를 가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왜 굳이 그걸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레딩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쓰는 CSS 쪽에서는 라인 헤이트라는 표현을 해요. 단어가 다른데 그 단어를 그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3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일부러 자, 폰트 01에 nth child 4 에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흰색을 써도 전혀 관계없긴 하겠습니다만, 뭐 적당하게 색깔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에 얼마만큼 위에 살짝 공백이 있죠. 글자 아래도 미세하지만 공백이 있죠. 자, 왜냐면 얘도 이미 줄과 줄 사이 간격에 어떤 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값이 뭐냐? 120%가 기본으로 잡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잡아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쓰고 할까요? 3번. 자, 라인 헤이트 라고 하는 라인은 자, 줄 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 줄부터 적용이 된다. 그리고 적용이 되며 자, 해당 높이 값의 자, 가운데 배치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완벽한 가운데는 아니에요. 완벽한 가운데는 아니고 미세하게 위아래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단은 거의 가운데 배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라인 height라고 쓰고요. 120%라고 쓰면 그 결과는 거의 차이 없어요.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자, 그럼 아까보다 조금 줄었다는 얘기는 아까가 조금 더 넓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160%라고 쓰면
위에도 아래도 같이 벌어지죠. 이게 뭐예요? 여기 30, 그 다음에 아래 30. 그럼 여기는 위에 30, 아래 30 합치는 거니까 여기는 60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도 60만큼 생기겠죠. 왜? 30, 30 쪼개는 거니까. 그럼 제가 여기다가 300 써버리면 하나당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빼고 뭐 100%,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뭐 했냐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냥 할게요. 자, 과거에 이렇게 샘플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어디가 써야 되니? H3에다가 자, 가로값 뭐 300픽셀에다가 높이값 50픽셀을 써라.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써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때 위, 아래, 가운데 배치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썼을 겁니다. 라인 헤이트 하고 박스의 높이 크기만큼 쓰면 해당하는 서체 크기 하고 나머지 그 값들을 알아서 비율 배반 정리해서 위아래 가운데 배치가 되게끔 했었을 거예요. 자, 이게 라인 헤이트의 정의예요. 그래서 뭐 한다? H3가 두 줄이 되면 안 되겠죠. 두 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밑으로 하나가 더, 이만큼 하나가 더 똑같은 크기만큼 내려와서 여기에 두 번째 라인이 가운데 써질 거 아니에요. 한 줄의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일종의 뭐다? 편법이다. 자, 이해 된 적 있어요. 좌우 가운데는 알고 계신 텍스트 라인 센터입니다. 자, 여기 라인에서도 설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행간 한 번 더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레딩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헤이트를 쓰시는 수밖에 없고요. 두 줄 이상인 경우에 위아래 가운데 배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경우에는 포지션을 쓰셔야 돼요. 포지션을 이용해서 안에 박스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박스 자체를 정 가운데 배치하게 만들고 그 안에 글자가 들어가면 알아서 그 안에 있는 박스 높이가 늘어나게끔 만드는 되게 뭔가 좀 복잡한 옵션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컨트롤하기 그나마 쉬운 거고 정석대로라면 패딩 탑을 따로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먼저 드려요. 자, 그럼 자, 지금 할 거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하는 거니까 다섯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체의 종류. 자, 폰트 01에 li nth child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체 종류는요. 자, H3요. H3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번엔 종류입니다. 자, 서체 종류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폰트 패밀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폰트에 대한 종류 이렇게 하면은 외국에서는 폰트 패밀리라고 얘기를 해요. 서체 이름. 그래서 왜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는 거, 중간치, 굵은 거, 기울인 거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의 집합, 하나의 서체들의 모임, 하나의 가족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체의 자, 종류를 입력하는 것으로 자, 입력하면 자,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는 또는 특수 글자는 따옴표를 감싸서 처리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서체를 먼저 작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 내용이 뭔지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폰트 패밀리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사용하려고 하는 서체를 딱히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뭐 아까 보신 것처럼 sans 세리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해당하는 집합군이에요. 그냥 서체군.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개과, 고양이과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세리프라고 쓰면 세리프 계통의 뭔가를 대표적인 거 써라 라고 바뀌죠. 자, 갑자기 서체가 바뀝니다. 세리프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명조체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뭐 나는 그런 거 말고 뭐 모노스페이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도둠체 계통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모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쪽이 굵고 한쪽이 좀 가는 그런 서체들 말하는 건데 영문이 아니다 보니까. 자, 아니면 진정한 서체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신 뭐 에이리어 같은 거. 근데 에이리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문 서체니까 한글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서체를 다른 쓰고 싶은 서체가 있다. 그럼 저는 도움이라고 쓰면 도둠체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까 굴림이었나 보네요. 자, 그럼 도둠 같은 경우는 한글이잖아요. 한글은 영문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특수문자예요. 특수문자로 인지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도둠 이렇게만 쓰시면 이건 잘못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백그라운드 이미지 할 때도 보시고 뭐 저번에도 보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따옴표를 감싼 것처럼 일부러 따옴표를 감싸서 쓰는 겁니다. 한 개짜리 쓰시든 두 개짜리 쓰시든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쓴다. 이때 만약에 영문의 서체가 된다. 도둠이 아니라 자, 저는 이런 도둠을 쓰고 싶은데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도둠체는 영문권으로 쓸 때 이렇게 도움이라고 하는 영어의 이름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쓰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려고 하는 서체가 사실은 도둠이 아니에요. 흔히 뭐 가장 많이 쓰시는 서체 중에 하나인 노토 산스예요. 그러면 노토 산스라고 한 서체를 쓰겠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중간이 띄어쓰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지울게요. 띄어쓰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써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 따옴표 쓰셔야 돼요. 감싸셔야 돼요. 감싸서 노토산스가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시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노토 S가 대문자로 들어가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해당 서체를 개발한 회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서체는 어쨌든 띄어쓰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쓰고 따옴표를 감싸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누구는 얘기합니다. 아예 모르겠는데 그냥 모든 서체들을 전부 다 따옴표 감싸면 안 되나요? 흔히 아까 얘기했던 도둠처럼 돼요. 그럼 그냥 처음부터까지 따옴표 감싸라고 그러지 왜 그래요? 익스플로러나 구형 브라우저는 안 돼요. 걔네들은 따옴표로 쓰시면 또 에러로 잡아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하나 또는 중간에 대시 들어간 이런 아이들은 그냥 쓰시는 거고, 만약에 띄어쓰기가 들어가는 서체 같은 경우는 뭐 맑은 고딕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그냥 쓰는 거고, 만약에 난 이 맑은 고딕이 알고 봤더니 맑은 띄어쓰기로 쓰는 서체였다.
그럼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서 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아까 중간에 대문자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근데 얘는 썼어요. 또 한글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도움이라고 적용을 하는 거고. 나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다. 뭐 산세리프 쓰던데 산스 세리프 있던데 쓰려면 또 쓰는 거고. 자,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컴마를 썼느냐, 이 뜻은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세요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서체를 썼는데 이 서체가 만약에 컴퓨터에 적용되어 없다면, 없는 서체라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서체를 쓰세요. 이 서체를 확인했는데 없어요? 그럼 이 서체 쓰세요. 그럼 없어요? 뒤에 있는 서체 쓰세요. 결국엔 처음에 내가 원하는 서체는 맑은 고딕이었는데 없기 때문에 도둠을 썼고, 영문 도둠이 없다면 한글 도둠 쓰고, 한글 도둠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러저러하든 무조건 고딕 계통의 서체를 써주세요 라고 언급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을 컴마로서 구분을 해서 서체를 순서대로 입력이 되게끔 만들어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작성. 그래서 밑에 내용이 조금 빠졌죠. 우선순위의 서체를 먼저 작성 후에 원다, 자, 컴마로 구분하여 다음 서체를 선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폰트 패밀리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맑은 고딕은 중간이 대문자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얘기네요. 서체 종류에서 영어, 한글 이런 서체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폰트 01, 자, li의 nth child 6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냥 단순하게 폰트 패밀리라고 쓰시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고딕 계통 쓸 거다, 산스 세리프 쓰시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서체를, 자, 제가 일단은 명조체로 써놓고 진행할게요. 세리프 계통의 서체라고 S 빠졌군요. 자, 일부러 명조로 해놨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 서체를, 지금 지정한 이 서체를 다른 영문권의 서체 중에 미리어드 프로라고 하는 서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제품 디자인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서체 중에 하나인데, 이 서체를 적용하고 싶은 거죠. 미리어드 프로는 중간이 띄어쓰기를 하는 서체가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따옴표로 쓰겠죠. 자, 이래 놓고 나서 적용을 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왜? 일단 한글은 미리어드 프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세리프라고 하는 이 형태를 먼저 적용했다면, 미리어드 프로보다 먼저 적용했다면 이 미리어드 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왜? 모든 서체를 세리프화 시킬 수 있으니까, 명조 계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앞에 걸 적용했으니까 뒤에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예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꼭 지켜라. 보편적으로 영문 서체를 먼저 씁니다. 가장 원하는 서체를. 이 서체가 없다면 컴마, 없다면 무슨 서체로 해라?
가장 뭐 대표적인 에이리어 서체로 해줘라. 그럼 얘가 만약에 없는 서체면 얘가 적용이 되겠죠? 왜? 애플 같은 경우는 미리어드 프로 없거든요. 그러면 에이리어를 적용이 되겠죠.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애플 고딕이 따로 있으니까 애플 SD 고딕이라고 서체를 쓰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쓰든 걔를 먼저 쓰든 내가 쓰고 싶은 서체를 애플 SD 고딕 서체를 쓰고 싶어요. 있으면 얘를 먼저 쓸 거고요. 없으면 그 다음 거 쓸 거고, 그래도 없으면 얘를 쓰겠죠. 그래도 없으면 뒤에 거 쓴다는 얘기죠.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앞에 건 다 고딕 계통인데 한글은 적용 안 되나요? 한글도 그럼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쓴다는 얘기죠. 어떻게? 영문권 서체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한글에 대한 내가 원하는 서체를 잡아주는 거죠. 뭐. 맑은 고딕. 이게 아닌가요? 자, 모르겠네요. 자, 맑은 고딕 이게 아닌가봐요. 자, 어쨌든 이거군요. 한 칸 띄워서 쓰는 이거군요. 자, 이거 똑같이 쓸게요. 자, 자 이렇게. 그러면 맑은 고딕이라고 한 서체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애플은 없으니까 또 애플에 관련된 뭔가 쓴다면 적용을 하셔야겠죠. 이때 아니 난 그냥 처음부터 맑은 고딕을 맨 앞에 쓰면 안 돼? 그럼 또 낭패를 보는 거죠. 왜? 맑은 고딕이 적용이 되면 나머지 서체들은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거니까요. 대부분 한글 서체에는 영문 서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파벳들이.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영어 먼저 쓰고 그 다음 한글 쓰고, 한자 원하는 거 있으면 그 다음에 한자를 쓰시면 되겠죠. 가끔 어떤 거는 이제 한글 서체 안에 한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고민해 보시고, 외국어,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의 서체라면 걔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글 쓰시면 되겠죠. 네,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서체들은 전부 다 일단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서체입니다. 제가 여기다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그 사람이 없어도 그렇고 안 나오겠죠. 네. 지금 이 컴퓨터는 윈도우 기반이니까 이거 당연히 안 나오겠죠. 여러분 댁에서 쓰는 컴퓨터가 애플이면 이 명칭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나오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렸어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내 컴퓨터가 윈도우 기반으로 접속을 했어요. 그럼 이거 아니니까 얘네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 기준으로 일단 보는 겁니다. 얘는 웹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5번 폰트 패밀리는 자, 서체의 종류를 언급하는 선택하는 기능일 때, 자 여기 위에 해놨으니까 기능일 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라고만 우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웹 폰트를 사용할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뭔가 순서가 바뀌었네. 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웨이트 굵기가 두 번째, 크기가 3번이 사이즈인데 빠졌군요. 폰트 사이즈는 서체의 크기를 자, 이렇게만 쓸게요. 자, 포인트는 지워야겠다. 자, 4번이 얘고, 그 다음에 5번이고, 6번이고. 자, 사실 뭐 순서를 그냥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보실 때 비교하시라고. 자, 7번 웹 폰트입니다. 자, 웹 폰트는, 자,
폰트 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웹 폰트. 자, 폰트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서체 대신에 별도의 관리하는 공간에서 쓰도록 처리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른 댓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폰트 어썸이에요. 폰트 어썸도 사실은 뭐냐? 서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할 때 아이콘을 쓸 때 어떻게 했어요? 글씨 색깔 바꾸기 위해서 컬러를 썼더니 아이콘의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하는 방법은 매우 많은데 일단은 쉽게 쓰는 방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켜주시고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사이트를 이동할게요. fonts.google.com입니다. 그러면 font.google.com이라고 하는 아이가 뭐냐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체들이에요. 여기에 서체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굳이 내 컴퓨터 사이트에 있는 거 아니고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비슷한 사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눈누라고 있습니다. 한글로 그냥 검색할게요. 눈누 날라 할 때 눈누예요. 자, 한번 알려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자,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다운받아 쓰는 것만 알려드렸지만 이번에 보시면 이런 서체들, 내가 쓰고자 하는 서체들 전부 다 다운받아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은. 자,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써보겠다. 아임크레 수진체,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갔을 때 보면 여기 웹폰트로 사용 써있죠. 요거 갖다 쓰시면 돼요. 요거. 자, 똑같은 거예요. 구글 폰트에서도 내가 쓰고자 하는 서체를 선택할 거예요. 자, 뭐가 나올까요? 영문이 원하신다면 요거. 자, 산시타 어쩌고저쩌고 너무 길어요. 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스타일 뭐라고? 라이트 300, 레귤러 400, 미디엄 500,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각종 굵기에 대한 설정도 되어져 있고요. 100, 200, 100원 다 있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을 응용할 수 있는 샘플링. 자, 굵기를 이렇게 적용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574 이렇게 쓸 순 없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자, 근데 가능하게 해놨나봐요. 여기 얘를 클릭하면 첨부하는 거거든요, 내 파일에. 이건 지금 처음 알았어요. 자, 뭐 기타 여러가지 설명들이 있긴 한데, 자, 그럼 뭐 할 거냐? 이 서체들 사실 전부 다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느려요. 구글 서버가, 구글 자체가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본 서버는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 갖다가 땡겨와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장하는 건 굵기 포함해서 맥시멈 3개 정도까지만 쓰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 영문, 굵기 등등을 다 포함해서 맥시멈 3개 정도만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하지만 지금은 연습이니까 관계없이 여러 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위로 올라왔어요. 메뉴에서 라이트 300 첨부해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셀렉트 디스 스타일 띡 하면 갑자기 뭐가 뜨죠? 자, 기본이 레귤러는 당연히 받아야겠죠. 없으면 안 될 테니까 띡. 굵은 거 하나 받아볼까요? 볼드 700을 하나 받아볼까요? 띡.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첨부가 됐어요.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아이를 써보겠습니다. 일단 영문이네요. 인베드 가져오게 하는 쪽에 탭 메뉴를 열어보시면 여기 링크 태그와 CSS 임포트, 이거 아니네요. 여기 임포트 항목이 있습니다. CSS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태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익스에서는 임포트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으므로 링크를 쓰시는 게 속도 면에서도 훨씬 더 낫기는 하겠죠. 쓰는 면에서는 임포트가 좀 편하니까 편한 대로 쓰시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냥 링크로 쓰겠습니다. 지금은 링크를 통해서 복사, 그런 다음에 서체를 먼저 지정하고 나서 폰트를 적용을 해야겠죠. 태그에 어디, 얘도 서체라고 얘기했어요. 얘 전이든 뒤든 관계없습니다. 붙여 넣으십시오. 컨트롤 V. 자, 놓치신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할 건데요. 한 번 더 하기 전에 그 아래에 있는 거 먼저 하고 할게요. 여기 CSS 규칙 폰트 패밀리에서 해당 서체 이름은 이겁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뭐냐, 이 서체 방식은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프, 산세리프 했던 것처럼. 복사해서 일단은 먼저 보여드립니다. 불러왔으니까 CSS에서 자, 7번째 거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클래스 폰트 01에 li nth child 7번째에다가 써봅니다. 써보면 한글만 있으면 당연히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여기 얘 때문에 바뀐 것 뿐이에요. 궁서체 계통이라는 뜻인 거죠. 얘 지우면 한글은 당연히 제대로 안 나오겠죠. 여기 근데 1 써있는 얘만 어떻게 됩니까? 다르잖아요. 그 얘기 뭐냐? 적용이 됐단 얘기예요.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영어로 자, 방법으로 스펜에다가 로렘 5단어 정도만 써보겠습니다. 사실 스펜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안 쓸게요. 자, 헷갈릴 테니까 자, 안 쓰고 영어만 그냥 썼습니다. 그럼 영문이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서체가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문 것만 적용이 되고 한글은 안 됐습니다. 한 번 더 한다고 얘기 드렸으니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누의 거 써도 되지만 일단 구글의 거 전부 다 쓸게요. 자, 페이지 돌아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 안 쓸 거니까 이미 불러왔으니까 리무브 삭제할게요. 자, 삭제하고 다시 합니다. 우리나라 한글 서체는 없나요? 보이시는 것처럼 노토산스, 나눔고딕, 제주고딕 등등등 꽤 많은 한글 서체들이 있습니다. 고딕 A1 등등 찾아보시면 되고요.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 랭귀지에서 버튼 있어요. 여기 랭귀지에서 한글 코리안이 있을 겁니다. 한글 보이시죠? 구글에서 랭귀지를 코리안이라고 검색하시면 한글 관련된 서체들이 모두 보입니다. 저는 이 중에 블랙
한산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블랙 한산스를 선택하고 들어가서 보면 이 서체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네요. 어차피 오른쪽에 셀렉트 디스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됐죠? 얘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했으니까 인베드 내 컴퓨터에 불러오는 방법, 임포트로 불러오셔도 되는데 이건 CSS에 담는 거고, 링크로 그냥 불러올게요. 링크로 컨트롤 C 복사해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HTML 상단에 불러오시면 되죠. 불러올 때 내가 쓰는 서체보다 먼저 불러와야죠, 당연히. 그쵸? 리셋에다가 만약에 폰트 패밀리를 썼다, 없으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자, 불러왔어요. 불러왔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죠. 변수로 만들어 쓸 수도 있게 하겠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서체 이름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블랙 한산스라고. 고딕계통이라서 산세리프라고까지 언급해줬네요. 자, 저는 한글은 블랙 한산스로 쓸 거고 영문은 아까 받은 서체를 쓸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CSS에 영문은 얘로 쓰고 컴마 한글은 얘로 쓰고, 둘 다 만약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산스 세리프를 적용해라 라고 언급을 해보면, 자, 결과 보겠습니다. 한글, 영문 모두 잘 적용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서체가 굵기를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 내용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팬. 자, li가 안에 7번째 안에 스팬이 제가 아까 썼을 때 3개가 있었을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 둘, 3개가 있네요. 자, 3개의 스팬이 있으니까 여기서 nth of type 1. 자, 첫 번째. 이미 부모에서 서체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서체들은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적용이 된 상태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아이는 제가 여기 있는 굵기를 쓸 건데 이건 영문이니까 제가 영문을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자, 여기다가 스트롱 라이트 폰트라고 쓰고요. 중간은 노멀 폰트라고 쓰고요. 세 번째는 볼드 폰트라고 수정할게요. 자, 그래야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까. 자, 라이트, 노멀, 볼드로 바꿔서 수정하고,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전부 다 여기 설정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위에는 아까 영문 서체가 있는데 여기 잘 보면 300, 400, 700을 불러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 언급이. 그럼 내가 굵기를 몇 개를 가져왔는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여기다가 첫 번째 스팬에다가 굵기, 폰트, 웨이트 300이라고 쓰시면 돼요. 글씨 색깔을 일부러 바꿀게요. 자, 변수 걸어서 한다면 컬러 하고 화이트 뭐 이렇게 쓰시면 흰색 정의가 되겠죠. 또 이것도 적용 안 된다 그러면 따로 또 서포트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자, 하시면 아래
서체 굵기가 조금 반영이 됐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세하지만. 자, 잘 모르겠으니까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쓰기 편하게 그냥 한 줄로 해서 카피하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써있는 거 400으로 쓸 거고요. 컬러는 프라이머리 컬러로 적용해 볼게요. 자, 변수에 썼던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적용이 어디까지 됐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컬러는 적용됐고 잘 모르겠지만 아까 그냥 그대로니까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뒤에 걸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00이 아니라 500인가요? 400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는 70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프라이머리 대신에 포인트 컬러 하나 만든 게 있었죠? 자, 먼저 볼게요. 자, 슬쩍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 적어도 이 두 개는 굵기가 달라진 거 보이죠? 가는 것과 중간치가 조금 티가 들라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얘랑 얘는 확연하게 다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를 할 건데 여덟 번째 경우는 들여쓰기네요. 들여쓰기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텍스트 인덴트 첫 줄 들여쓰기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바로 서체를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폰트, 자, 01 안에 들어있는 li에 nth child 8. 자, 텍스트 인덴트 라고 했던 아이였고요. 텍스트 인덴트는 들여쓰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500 너무 많다 200 픽셀을 쓰면 원래 있던 기준치에서 200 픽셀만큼 들어가기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들어가서 배치가 되겠죠. 이때 제가 마이너스 20으로 바꾸면 반대로 앞으로 나가는 아이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텍스트 인덴트라고 하는 아이는 정확하게 첫 줄 들여쓰기 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값을 사용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값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은 자, 서체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구글 폰트가 아니라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었어요. 개인이 만든 건데 참 고맙게도 무료 폰트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 중에 제가 쓰고 싶은 서체 뭐 티머니도 있고 페이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아까는 뭐 이거 얘기를 했고, 자, 여기 빛의 계승자체 뭐가 이거 게임 폰트인가? 자, 해보죠. 어느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자, 들어오면은 여기에 여기 웹 폰트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구글에서 있던 모양이랑 좀 다르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CSS에서 정의하고 만드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만 일단 얘기할게요.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웹 폰트를 제작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서체 이게 아니라 구글에서
이건 뭐예요? 외부로 적용한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직접 파일을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서버로 같이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하는 기능이에요. 거기에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냥은 적용이 안 되고 뭔가 변환을 거쳐서 또 연결해 줘야 돼요. 복잡하죠? 자, 그러한 과정들을 축약해 놓은 게 바로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 복사하세요. 그냥 복사하시고 폰트 페이스라 써 있는 거. 자, 여기다가 자,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요 위에 첫 줄에다가 써줄게요. 자, 폰트 페이스 자, 서체정의 라는 부분이고요. 자, 자, 설명하는 부분과 지금 방금 복사한 아이를 붙일 정의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붙이겠습니다. 자, 한 줄로 그냥 쭉 써져 있는데 사실은 폰트 패밀리, src, 폰트 웨이트, 폰트 스타일을 따로 구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써 있는 것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src, 이 url은 서체를 불러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요 아이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죠. 여기도 주소예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포맷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WOFF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WOFF라고 써있죠. 웹폰트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웹에서 이해 가능한 서체는 자, 웹에서 쓸 수 있는 서체라는 얘기죠. 첫 번째 EOT가 있고요. 두 번째 WOFF가 있고요. 세 번째 뭐 WOFF2가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안 쓸게요. 자, EOT는 익스플로러에서만 쓸 수 있는 서체고요. 얘는 다른 자, 익스플로러 외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적용 가능한 서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얘는 익스플로러에서는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돼요. 왜냐면 익스플로러 누구 하위 버전이거든요. 구형 버전용이에요. 자, 그런 얘기만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포맷은 여기다가 폰트 슬러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 웨이트와 폰트 스타일, 폰트 패밀리는 이건 뭐지? 여러분이 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밑에서 여기까지 여러분은 보신 거 폰트 패밀리는 뭐였어요? 내가 사용할 서체 이름을 찾아서 쓰는 거죠. 또 폰트 웨이트는 뭐예요? 내가 쓰려는 굵기를 찾아서 쓰는 거죠. 얘도 내가 원하는 기울기를 찾아서 쓰는 거죠. 이건 찾아서 쓰는 거고요. 여기 폰트 페이스라고 써있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또 다시 쓸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골뱅이 폰트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 영역은 자, 사용할 서체에 관해 직접 내용을 설정 또는 정의하는 곳입니다. 곳으로 자, 굵기나 기울기나 서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방금 전에 불러왔던 서체 이름이 이 이름 뭐예요? 히어로 뭔가? 히어로 같진 않은데 어쨌든 헤이로프 라이트 볼드예요. 아, 이름 되게 기네. 쓰기도 어렵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HFB 쓰면 그냥 끝이에요. 내가 서체 이름을 HFB라고 바꾼 거예요, 그냥. 그럼 앞으로는 헤이로프 라이트 볼드라고 쓰면 모르는 거죠. 다른 데서 폰트 패밀리 쓰면. 그냥 내가 HFB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다. 또 내가 이거 기본 서체는 노멀로 했는데 다른 서체랑 섞어 쓰다 보니까 그 서체 이름도 HFB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같은 서체 이름인데 얘는 굵으니까 난 얘를 900으로 해야지. 그럼 얘는 굵은 서체만 적용되는 아이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직접 정의를 내리는 공간이 바로 폰트 페이스입니다. 자, 기능이 전혀 다른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단 폰트 웨이트와 폰트 스타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기도 해요. 가끔씩.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돌려서 노멀로 쓰고 이건 딱히 없으니까 자, HFB라고 하는 서체를 한번 제가 바꿨어요. 이름을 바꾼 거대로 써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폰트 패밀리 자체를 저는 HFB라고 하는 서체로 바꿔라. 없으면 산스세리프로 적용해라. 그럼 빛의 계승자 서체로 되겠죠. 자, 볼게요. 됐죠. 분명히 서체가 바뀐 거 알 수 있습니다. HFB가 뭔데요? 라고 하신다면 다시 얘기합니다. 맨 위에 아까 폰트 페이스로 불러왔을 때 폰트 패밀리를 제가 원래 있던 서체 이름이 요거 이거였어요. 아니 몰라, 하여튼 이 서체요.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자, 발음 셀 정도로. 그런데 나는 이거 싫으니까 이걸로 바꾸겠어 라고 제정이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서체로 되는데 컴마를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당연히 폰트 패밀리는 내가 정의 내리는 이름을 두 개를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를 쓰시면 돼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싶어 한다면 쓰시면 돼요. 뭔 뜻인지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그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 서체만 쓰다가 야, XIF라는 서체가 있던데 그건 뭐야? 아무도 모르죠. 네. 얘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서체의 이름을, 굵기를, 스타일을 마음대로 변경 처리할 수도 있는 아이. 그것을 우리는 폰트 페이스라고 합니다. 밑에 보여드릴게요. 수정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폰트 패밀리 썼습니다. 볼드하고 이텍스 쓰시면 에러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노멀로 돌려놓으세요. 네. 자, 이제 9번, 10번은 같이 설명할 수 있어서 그냥 제가 같이 써놓은 거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덤으로 설명할 게 있으니까 HTML에서 자 10번에 있는 라인을 일부러 BR로 줄바꿈 하나 더 해놓겠습니다. 일부러요.
자, 그냥 약간의 설명 좀 살짝 써놨어요. 자, 적용하시라고. 자, 그럼 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이거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여기 있는 요 간격. 얘도 글자로 인지합니다. 자, 이렇게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 글자 크기가 아니라 사실 반 글자 크기로 인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전혀 여기서는 의미 없고, 자, 그 하나를 전각, 반각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글자 하나예요. 자, 여기다가 설명 먼저 쓰기로 했죠. 자, 글자 사이 간격을 한 글자, 우리는 뭐라 할까요? 레터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의 단어 뭐라고 할까요? 워드라고 하죠. 저처럼 발음이 잘 안되거나 영어 짜부신 분은 월드라고 쓰겠지만 좀 세 개의 뭐가 되겠다니까. 자, 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간격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스페이싱. 들어보신 적 있죠? 보더 스페이싱 할 때. 그럼 여기도 스페이싱이 되겠죠. 으로 기본은 0. 마찬가지 기본은 둘 다 0입니다. 간격을 줄일 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 넓힐 때는 수치를 높이면 된다 라고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레터 스페이싱, 워드 스페이싱이라고 둘 다 써보겠습니다. 먼저 레터 스페이싱부터 할게요.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하고 0이라고 쓰시면 결과물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기본인데요. 이때 제가 여기다가 10 픽셀이라고 쓰시면 두둥, 네, 글자 하나와 하나 사이가 10픽셀만큼 떠 있습니다. 1 REM, 아까 슬쩍슬쩍 몇 개 단위를 본 적 있어요. 이라고 쓰면 조금 더 넓은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 1 REM의 기본은 16픽셀이거든요. 예를 들어 EVW라고 쓰면 이것도 단위예요. 얘는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자, VW는 원래 뭐냐면 브라우저 화면의 사이즈예요. 퍼센테이지 사이즈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크기가 늘어났을 때 벌어지고 줄일 때 작아지죠. 이 전체를 100이라 놓고 봐서, 여기까지 100이라 놓고 봐서 2%만큼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브라우저에. 자, 나중에 다시 또 할게요. 이런 식으로 수치를 쓰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1VW를 썼다가 마이너스를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자, 큰일 나는 거죠. 왜? 붙었어요. 지금은 잘 보여요. 자, 근데 제가 브라우저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더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VW라는 얘기는 뭐다? 브라우저의 퍼센테이지다. 마이너스 1 픽셀하면 고정이지만 어쨌든 줄인 거니까 당연히 사이는 좁아져 있겠죠. 위랑 비교해 보시면, 아래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많이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이 간격. 이런 얘기하니까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글자의 넓이를 줄이면 안 되나요? 장평이라고 하잖아요.
폰트 스트레치라고 있어요. 근데 잘 먹진 않습니다. 권하지도 않고요. 자, 그럼 단어의 간격 워드 스페이싱 10픽셀 똑같아요. 하지만 글자들은 그대로 있고 단어 사이만 벌어지는 거죠. 단어 사이만. 자, 레터 스페이싱과 워드 스페이싱에 대한 차이점 보셨고요. 마이너스값 먹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적용해보면 네,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이 있어요. 뭐냐? 로그인 버튼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인이란 단어는 이렇게 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쓰시면 로자인이라고 읽어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그 인 두 개의 단어예요. 원래는. 근데 편의상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로자인이라고 읽어요. 로그인으로 읽어주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럼 눈으로도 떠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워드 스페이싱으로 붙이는 거죠. 계산해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질문하셨던 거기도 하지만 얘기를 하자면 이거죠. 나는 글자를 폰트 스타일 해가지고 이탈릭 기울이면 할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명령어를 알 필요 없이 그냥 em이란 태그를 쓰면 되지 않느냐? 아니죠. em 태그는 뭐예요? 눈으로는 기울여져 보이긴 하지만 실제 뜻은 강조의 의미예요. 시각적으로는 기울여 보이지만 그건 사실은 변경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또 불쾌하는 거 스트롱이란 태그를 쓰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강조죠. 흔히 덴저 같은 거 엄격하게 해 라고 명령 내리는 그런 명령 내리는 강요기 때문에 내가 굵게 한다면 정확하게 그 의도와 파악에 맞춰서 폰트 웨이트를 쓴다던가 폰트 스타일 쓴다던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의도를 파악하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덤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쓰겠습니다. 자, 각 라인에 일부러 그냥 따로따로 쓸게요. 자, 9번째에서 저는 first letter라고 하는 아이를 써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콜론 first letter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 선택자란 얘기예요. 선택자예요. 여기다가 폰트 패밀리를 써봅니다. 무엇을? 아까 제가 다운받았던 아이를. 또 글씨 색깔도 한번 써봅니다. 또 폰트 크기도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first letter는 뭐예요? 첫 글자란 뜻이잖아요. 첫 번째 글자만 커집니다. 많이 해보신 적 있죠? 아니, 많이 보신 적 있죠? 소설책 같은 데서. 그런 거 쓸 때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자, 비슷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first line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first line은 콜론 2개짜리 쓰는 거예요. 콜론 2개짜리 쓰게끔 되어 있고요. 자, first line은 2개짜리 쓴다는 얘기는 IE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도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럼 first line에서는 그냥 글씨 색깔을 또는 텍스트 섀도우. 자, 글자 자체 그림자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5픽셀에 저는 한번 써보도록 하죠. 물론 변수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얘는 IE는 적용이 안 될 테니까 그냥 변수로
컬러를 이런 식으로 써보면 되겠죠. 프라이머리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자에 대한 그림자와 글씨에 대한 색상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첫째 라인에서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줄은 안 됐죠? 비엘로 줄 바꾸면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자, 더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폰트라고 했을 때 많이 볼 수 있고 쓰는 기능들 중에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